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업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센터에 대신 문의를 하고 제 연락처를 남겼고요. 수출입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탈을 해외로 하는 것은 아직 전례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영산의 오프로드 워커입니다. 오늘은 가전 렌탈 전문가 장도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먼저 네네.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전 렌탈의 마법사 위즈렌탈 대표 장도균입니다. 저는 가전 렌탈 브랜드인 위즈렌탈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브랜드와 모든 제품군을 취급하는 종합 가전 렌탈 브랜드고요. 렌탈을 중개하는 형태의 대리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B2C와 B2B,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모든 분들이 다 고객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조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의 자영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영업을 하셨었나요? 저는 요식업을 했었습니다. 요식업요? 네, 마침 촬영 장소인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요. 네, 좀 아픈 기억이기도 한데 이 장소 자체가 네네. 제가 그 요식업을 1년 10개월 정도 만에 이제 실패로 끝을 맺고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어떤 회사를 입사하게 되셨나요? 그때 당시에 네. 이전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IT 업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IT 감리하는 회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사업의 1차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뭐 1,400개 정도 되는 사업을 그 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 업무였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감리 결과 보고서들을 모두 다 이제 섭렵을 하면서 IT에 빠르게 이제 적응을 좀 했고,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게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도 또 하시게 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렌탈 사업을 하는 제 지인의 블로그를 2개 맡아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됐고요. 2달 정도 만에 총 한 120개 정도의 글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제품들이나 어떤 온라인 마케팅 로직이나 이런 거에도 좀 빠르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렌탈 상담까지 진행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고, 그런 프리랜서 활동을 거의 1년 이상 진행하다가 제가 그 감리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지인 회사로 아예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렌탈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접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확신이 이렇게 들게 되셨나요? 렌탈이라는 거는 소비의 한 형태죠. 네, 소비의 한 형태인데 굉장히 가치 있는 소비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확신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렌탈을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나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을 보면서 이제 비교 분석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제품에 대해서 렌탈을 실행했을 때 방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 네네, 영역이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전 제품을 좀 더 위생적이고 올바르게 좀 더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소비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전 렌탈까지 사업을 이어가게 되셨던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대표님께서 하나가 뭔가 결정되면 되게 끝까지 추진하시는 것들이 조금 말씀 중에서 운영 중에 이제 배워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표님의 역량, 대표님만의 그런 강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을 너무 적절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무언가 하나 시작을 해서 확신을 얻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끝을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동력은 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되도록 집중한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래서 좀 렌탈이라는 이 업무가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광고라든가 어떤 고객들의 소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 고객들을 더 많이 잘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 끝에 최근에는 조찬 모임도 하고 이런 식의 오프라인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저의 역량 중 하나가, 제가 중간쯤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업적 역량이 저는 스스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상위 한 10% 정도 안에는 좀 겸손하게, 10% 안에는 들지 않았나 겸손 생각합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오프라인적 역량을 제가 그동안은 조금 스스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회사의 소속으로서 영업을 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항상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본질과 정도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 렌탈 사업을 좀 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대면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고객님의 요청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저의 오프라인적 세일즈 역량에 대해서 좀 파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새는 이제 컨텐츠 시대이기도 하고 온라인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오프라인 이런 미팅이나 이런 영업 쪽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대표님께서 추구하신 방향 자체가 오프라인 이런 영업 쪽이신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저의 삶을 살아가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삶에서 사실 학창 시절까지였던 2000년대 초중반까지로 대학생 시절까지 놓고 볼 때, 그 시절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중심이었죠. 그리고 점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어떤 인터넷의 어떤 트렌드와 함께 온라인이 한 20년 정도, 저는 코로나 시기까지 합치면은 20년이 좀 넘겠네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까지 해서 온라인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세상을 처음 겪어보고, 그리고 그 신기함과 방대함을 느끼면서 그 세상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그런 관점이.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가, 온라인 마케팅을 저도 이제 대행과 실행사에서 업무를 다 했었지만은,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굉장히 허위 그리고 과장된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사실 현재로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불쾌감도 느낄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현재로서 나의 어떤 성취와 성과로서 남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그 사람들에게 남겨진 생채기가 결국 그 사람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심스러움, 그런 신중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의 접점, 그래서 대면을 통한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오프라인이 아직은 사람들이 트렌드화 되지 않은 상황일 때 제가 먼저 움직여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선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조금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예. 하루에 많은 부분을 에너지를 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온라인이 대세일 때 또 네. 오프라인 영업을 또 하신다라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접점하신다면 네. 훨씬 더 효과적인 약간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 오프라인의 어떤 신뢰가 가미된 온라인의 어떤 빌드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간판과도 같은 어떤 홍보물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것을 이제 신뢰를 통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주요 고객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의 주요 고객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렌탈을 하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가장 많습니다. 많습니다. 사업자에서 사무실이나 어떤 현장에서 렌탈 제품을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일단은 가장 흔하게 제가 접할 수 있는 고객분들이신 것 같아요. 30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주셨던 건 B2C에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혹시 B2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좀 주요 고객일 수 있을까요? B2B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무실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주요 고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환경을 새로 구축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전 렌탈을 이제 고려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단체나 협회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분들께서는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전 렌탈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뭐 현장에서의 대면 미팅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시게 되면은 어떤 고객에 대한 그 주변 분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겠다. 네. 생각나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예시가 되었다. 제가 생각나는 가장 중요했던 에피소드는 그 얼음 정수기를 렌탈하셨던 고객이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제품에 좀 적응하시는 시기가 필요하셨던 거죠. 근데 그 제품 디스플레이에 좀 안개나 물방울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는 그게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시고 좀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끌 수 없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고객센터에 대신 문의를 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이제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제 연락처를 남겼고요. 그리고 그게 디폴트로 끌 수 없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객 의견으로 그런 기능을 끌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 이게 LG전자 제품인데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업가전이라고 보통 용어를 쓰는데 그 제품의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제품에도 그 기능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 의견으로 이런 끌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달라라고 꼭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소통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객님께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온라인 마케팅의 가전 렌탈 그 중개가 굉장히 좀 고객 관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렌탈 중개를 하는 것이다 보니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고 고객 관리라기보다는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업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도의적으로 저희 예를 들어서 위즈렌탈이라는 저희 브랜드를 보고 오셔서 어떤 렌탈 접수라는 이 중개에 이제 신청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객 관리가 없이는 절대로 사업이나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업무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켜지기 위해 중요했던 아주 작지만
의미가 큰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말씀 주시는 게 고객 관리에 되게 중저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거듭 언급하시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네. 그 부분에 집중을 할수록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실 거죠? 맞습니다. 아, 고객이 편의와 만족을 느끼면은 반드시 그 업체와 다시 소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소통이 바로 이제 재구매나 네, 이런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이제 그 짧지만 저희가 이렇게 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도 그때도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신 네. 네,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고 싶은 사업에서 네. 혹시 5년 후에 비전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5년 후에 수출입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렌탈을 해외로 하는 것은 아직 전례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은 네,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는 또 네. 우리 대표님의 그런 사업이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레코드, 네, 그 증거물로 남을 거니까 네. 열심히 또 파이팅 네,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전 렌탈 우리 장도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대표님들 모시고 좋은 스토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